지갑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카드 지갑에서 사이즈를 더 키워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를 설정을 하시면 직사각형으로도 정사각형으로도 다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 카드 지갑 영상을 보시지 않고 지금 영상을 바로 보시는 분들은 사이즈 큰 거를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작은 사이즈를 꼭 만들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이것도 손땀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먼저 작은 걸 만드시면서 이 손의 감각을 익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손땀에 어느 정도 감각이 생기실 때 그때 큰 사이즈를 들어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게 카드 지갑이고 뒤에 있는 게 이번에 사이즈를 키운 파우치백입니다. 저는 아이패드 미니를 넣어갖고 다니기 위해서 이 사이즈로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지퍼도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지퍼가 있고 안에 아이패드 미니를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어 보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대로 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보다 사이즈를 조금 줄이면 한 요 정도 되게 만들어주면 지퍼 달려 있고요. 안에 코바늘을 넣어갖고 다닐 수 있는 뜨개인 파우치로도 만드실 수가 있고 뭐 화장품 파우치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요건 다 직사각형 쉐입인데 이렇게 정사각형 쉐입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만드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조금 손땀하고 싸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나오는 사이즈보다 약간 정도 키우는 정도는 괜찮지만 예를 들어 노트북 같은 거를 갖고 다니는 아주 큰 사이즈로 만들 때는 브릭년보다 조금 더 두꺼운 빠빠르를 쓰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야 좀 더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번외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빠빠르로 만든 겁니다. 작은 노트북을 갖고 다니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것도 이제 보시고 요청이 많으면 그때 요거는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거는 노트북까지는 조금 손땀 전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사이즈가 작은 걸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파우치백과 매치할 수 있는 귀여운 고양이 키링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번 카드 지갑 할 때 파스텔한 컬러를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브릭년의 약간 비비드한 이런 컬러와 그 다음에 샤이니를 이렇게 섞어봤습니다. 비비드함과 이렇게 반짝임이 섞이면서 굉장히 산뜻하고 눈에 확 들어오고 굉장히 유니크한데요. 요럴 경우에는 그냥 라벨로 이렇게 디테일을 마무리하는 것보다 요런 식의 키링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실이 진짜 많이 안 들어요. 한 15g 정도밖에 안 들어서 짜투리 실로 남은 걸로 활용을 단독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영상을 제가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고양이 키링은 별도의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만들기 패키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아주 작은 카드 지갑을 만들었기 때문에 50g짜리 두 볼로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사이즈가 많이 커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즈를 만드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구성에는 브릭년 300g짜리 두 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퍼, 그 다음에 돗바늘, 플라스틱 돗바늘이 필요해. 플라스틱 돗바늘, 그리고 남는 실 활용해서 고양이 키링 만드실 분들은 이 금속 오링하고 숄트레지, 지금 보시는 요것들은 패키지 안에 다 있는 실과 부자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 외에 집에 있는 준비물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는 이 택배 박스가 필요해요. 저는 세비에서 오는 택배 박스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틀을 만들었는데, 굳이 세비 박스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인트로 끝나면 이 박스 설명부터 나와요. 이 셀 박스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설명 보시고 어떤 박스든지 간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신박하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뭔가 통쾌함이 있어요. 진짜 강박증이 해소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느낌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만들 크로빙 파우치백 저랑 한코한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드인 한코한코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박스를 원하는 사이즈대로 재단을 해줘야 되는데 되게 박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세비 택배 박스고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햇반을 시키니까 포장돼서 왔던 박스예요. 자, 이런 식으로 두께도 다르고 이 돗바늘을 껴야 되는 구멍의 크기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지금 요 두꺼운 박스, 자, 얘는 두껍고 안에 구멍도 크죠. 요거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얇다. 요 구멍과 상관없이 조금 얇다 싶으면 얘를 이번에는 두 겹을 겹쳐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사이즈를 잘라서 똑같은 걸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앞뒤로 대고 그냥 박스 테이프로 한번 쭉 감아주면 됩니다. 자, 사이즈 설정하는 가이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즈를 늘리고 줄이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저는 이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는 아이패드 미니를 넣는 파우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이는 판으로 완성된 결과물이 지금 보시는 요거예요. 자, 얘에다가 아이패드를 넣었을 때 무리 없이 아주 잘 들어갑니다. 요 정도까지는 만들어 줘야지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자, 요렇고 그 다음에 위에도 살짝 공간이 있습니다. 얘가 닫고 공간이 있는데 자, 요거는 지퍼를 할 경우에 요 공간을 조금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가 딱 적당을 한데 자, 요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가로, 세로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느낌으로 할 건지 정사각형 느낌으로 할 건지 그것도 조금 설정을 해주세요. 자, 이거는 약간 정사각형 느낌으로 만든 겁니다. 자, 가로, 세로가 비슷해요. 자, 요런 거는 직사각형,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요 직사각형인데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이즈는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사이즈를 딱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아이패드가 한 20cm 가로가 살짝 넘습니다. 근데 자, 뒤에 있는 판은 25cm에 맞췄어요. 가로를. 자, 내가 원하는 가로보다 5cm를 늘려주셔야 됩니다. 얘가 실제로 만들면 이 판보다 사이즈가 줄기 때문에 그래요. 자, 높이의 경우, 세로의 경우 자, 지금 아이패드는 13cm 조금 넘는데 13.5cm 정도 됩니다. 자, 세로는 제가 19cm로 맞췄습니다. 얘는 5.5를 넓혀줬어요. 자, 가로보다 세로가 조금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넓혔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가로는 내가 원하는 사이즈보다 5cm 정도 넓혀주고 자, 이 세로, 높이 같은 경우에는 5cm에서 6cm 정도를 넓혀줍니다. 딱 그 정도로 설정을 하셔야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잘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하셔서 이 박스를 재단을 해주시고 자, 얇은 박스를 쓸 경우에는 저처럼 똑같이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겹쳐 놓은 다음에 박스 테이프로 감아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두꺼운 박스가 있으신 분들은 자, 이 상태 그대로 그냥 이 한 겹으로 쓰셔도 되는데 똑같이 박스 테이프는 감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감아주지 않으면 이 박스에서 가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자, 종이기 때문에 이제 장력이 들어가면 얘가 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박스 테이프가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좀 여러 겹으로 꼼꼼하게 이렇게 감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감아줬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돗바늘을 꽂을 수 있는 간격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 브릭년의 경우는 고정입니다. 이 간격이 1cm 간격으로 얘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를 놓고 그 다음에 위에 돼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웨이브가 진 부분 돗바늘이 꽂을 수 있는 이 부분이 위로 가게 해주셔야 되고 자, 요거를 1cm 간격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네임펜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요 지금 표시해 놓은 부분마다 이제 돗바늘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자, 세비박스가 없어서 그냥 다른 박스를 사용을 했는데 자, 너무 공간이 커서 이 돗바늘이 너무 헐겁게 들어간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안으로 넣는데 얘가 조금 너무 헐거운 느낌이다. 그러면 얘를 뒤집어주면 됩니다. 바늘 귀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주 탄탄하게 들어가요. 얘가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해서 박스 컨디션에 따라서 귀를 넣으실지 앞에 뾰족한 부분을 넣으실지 그것도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1cm 간격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돗바늘을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1cm 간격으로 표시된 그대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얘가 바늘 귀로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 세비박스는 조금 바늘 귀로 넣기에는 조금 빡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얘는 두 겹으로 겹쳐졌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겹 중에 앞에 하나 꽂았으면 뒤쪽으로 지금 여기 표시된 뒤쪽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돗바늘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앞쪽 겹쳐놓은 거 앞쪽 뒤쪽을 번갈아 가면서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두께감이 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뒤쪽 그 다음은 앞쪽 자, 이렇게 그 다음은 뒤쪽 자, 보면 약간 지그재그로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꽂히죠. 자,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되고 자, 박스가 크신 분들은 자,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간격 설정해주시고 자, 간격 설정해주시고 얘도 보면 얘는 이미 두 겹으로 돼 있는 박스인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마찬가지로 자, 바늘 귀를 사용을 해서 자, 앞쪽에 한 번 자, 뒤쪽에 한 번 앞쪽에 한번 자 이런 식으로 간격 설정해 놓은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돗바늘 다 꽂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을 모두 다 꽂아줬습니다. 자, 앞뒤로 지그재그로 꽂아줬어요. 이렇게 얘가 두께감이 살짝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cm 간격으로 이렇게 꽂아주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을 감아 볼 건데요. 자, 50g짜리를 했을 때는 실이 약간 꼬여도 용량이 작기 때문에 좀 풀으면서 하는 게 용이했지만 이번에 좀 사이즈가 커지면서 중간에 실이 꼬이는 게 굉장히 조금 신경을 거슬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저랑 같은 요 사이즈로 지금 하시는 분들은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자, 소요량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자, 얘는 가로줄이 들어가고 자, 가로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자,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는 거, 요게 가로줄이고, 세로줄이 있습니다. 자, 가로줄이 세로줄보다 조금 덜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 요 사이즈로 했을 때 가로줄이 한 50g 정도 소요가 됐는데, 자, 요거는 할 때마다 또 손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50g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60g을 이렇게 소분을 해놨습니다. 300g짜리에서 60g을 소분을 해놨고, 그 다음에 세로줄은 제가 할 때 한 80g 정도 소요가 됐는데 여유롭게 90g 정도로 이렇게 소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면 실이 꼬여도 조금 풀을 때 조금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자, 뜨개인 분들 저울 거의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들고 나서 얼만큼 실을 사용했는지 용량을 재려면 꼭 필요한데 지금 좀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300g짜리를 그냥 놓고 써야 되는데 안쪽에서 실을 빼서 쓰면 훨씬 더 많이 꼬입니다. 막 초반부터 엄청 꼬이게 돼요. 그래서 겉에서부터 실을 잡고 하시는 게 조금 꼬임이 덜 합니다. 그래서 저울이 없으신 분들은 300g짜리 실에서 겉에서 한 줄을 잡아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줄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감을 때 지난번에도 위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 쪽이나 여기 사이드 쪽을 잡아서 실을 올려주는데 자, 이게 실이 앞뒤가 있어요. 자,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또르륵 말려 있습니다. 얘가 뒷면이고 자, 이렇게 매끄러운 면이 겉면입니다. 겉면 쪽으로만 감아줄 건데 자, 꼬리실 한 5, 6cm 정도만 남겨놓고 이 끝점, 이 모서리 쪽에다 딱 위치를 하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지난번 할 때 테이프를 붙였는데 그거보다 이렇게 시침핀으로 옆면으로 딱 꽂아주면 딱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꽂아줬어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줍니다. 감아주는데
시작할 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자, 이쪽 면도 시침핀을 꽂아줍니다. 자, 시작할 때만 이렇게 꽂아줄 거예요. 자, 손 찔리지 않게 조심합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꽂아줬어요. 자, 이렇게 해야 감을 때 조금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감아주는데, 자, 요 실은 그냥 이대로 놔두고, 자, 이렇게 놔두고 쭉 감아줍니다. 감아줄 때 얘를 너무 당겨서 감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흐느적거려서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당겨서 막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해주셔야 돼요. 한 요 정도. 실이 흐느적거리지 않는 정도. 자, 왜냐면 세로줄이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계속 간격이 이게 이 실이 좀 늘어나게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늘려서 해놓으면 가로줄이 하면 할수록 점점 얇아집니다. 그러면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적당하게 한 요 정도. 실이 흐느적거리지 않는 정도로만 해서 감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감아줍니다. 자, 여기 이게 감아줄 때 얘를 살짝 이 밑으로 조금 내려오게, 최대한 밑에 가깝게 이렇게 해서 쭉 감아줍니다. 겉면이 보이게 감아주는 거예요. 너무 당기면 안 됩니다. 흐느적거리지 않는 정도로만 해서 해주셔야 하실 때도 편해요. 한번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좀 당겨 보세요. 당겨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날카로운 소리가 이렇게 나면 안 돼요. 자, 이게 다 손의 감각인데.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이 실의 겉면이 보이게끔만 잘 감아주시면 되고, 저는 이 판에 했을 때 32번을 감았습니다. 자, 일단은 쭉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곡차곡 얘가 이렇게 와야 돼요. 딱 붙을 수 있게 양쪽 사이드가.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쭉 한번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32번을 감았습니다. 자, 32번을 감았다는 거는, 자, 여기 앞뒤로 이 줄의 개수를 셌을 때 32줄이 나오면 돼요. 그리고 얘는 무조건 짝수로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세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32. 자, 뒤를 돌아서 해도 똑같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32. 32줄이 앞뒤로 똑같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앞뒤로 줄의 개수가 똑같으려면 이 끝나는 지점이 이 꼬리실 있는 데랑 여기 끝나는 지점이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앞뒤의 줄의 개수가 같아집니다. 그리고 무조건 짝수여야지 돼요. 자, 일단은 32줄 한 대를 또 시침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실은 한 10c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쭉 감았고, 이 감은 게 평평하게 겉면만 보이게 이렇게 빼곡하게 차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얘는 브릭니안 샤이니입니다. 샤이니가 일반 브릭니안보다 실이 살짝 얇아요. 지금 보시면 살짝 얇은 게 조금 느껴지시죠? 그래서 지금 샤이니를 쓰지 않고 일반 브릭니안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 같은 사이즈의 32줄이 안 감길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2줄 줄여서 30줄을 잡으시면 되고, 자, 사이즈를 이거가 아니라 지금 다른 사이즈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자, 그런 분들은 기준을 어떻게 삼으시면 되냐면, 자, 이 판이 빼곡하게 채워지는 정도로 감아주고, 자, 이 줄이 막 이렇게 겹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판판하게 빼곡하게 감기는 최대의 이 줄의 개수를 감아주시면 되는데, 그게 꼭 짝수여야지 됩니다. 짝수여야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실을 다 감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 줄이 빠지지 않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위빙, 세로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양쪽에 꼬리실이 이렇게 만나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얘를 제일 나중에 할 거고, 그 반대편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 돗바늘 있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세로줄 할 실을 가지고 오는데, 자, 여기서 실을 꼬이지 않게 하시려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찌개 같은 걸로 실을 조금 고정을 시켜 놓으세요.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양만 이렇게 꺼내 놓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이 뒤쪽으로는 실이 꼬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지 하실 때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실을 겹쳐서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얘도 겉면 쪽으로 오게, 자, 이렇게 말리는 부분은 뒷면입니다. 겉면 쪽으로 오게 놓고, 자, 실을 가지고 와서 한 요 정도 되게 얘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어서, 자, 여기 시작하는 이 꼬리실이 제일 가장자리 올 수 있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얘를 너무 짧게 이렇게 잡으면 이따가 꼬리실 정리할 때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한 5, 6cm 정도 여유 남겨놓고, 자,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자, 2줄씩 잡습니다. 자, 시작할 때 줄 안으로 넣고, 자, 2줄 안으로 넣었으니까 2줄 건너고, 그 다음 또 안으로. 업다운이 계속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할 때 얘 실이 꼬이지 않게 잘 잡아줍니다. 또 2줄 건너고 2줄 안쪽으로, 또 2줄 건너고 2줄 안쪽으로, 또 2줄 건너고 2줄 안쪽으로. 2줄을 기준으로 얘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2줄 건너고 2줄 안으로, 자, 2줄 건너고 2줄 안으로. 자, 이 딸려오는 이 실이 기본적으로 꼬이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겉면이 판판하게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2줄 건너고 2줄 안쪽으로. 그럼 딱 2줄이 남죠. 이게 짝수줄이면 딱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 감긴 줄이 홀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가로줄을 이 짝수가 될 수 있게 감아줍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뒤로 갑니다. 자, 뒤로 갈 때, 자, 여기 제일 마지막 2줄 위로 지금 세로줄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자, 얘는 올라왔으니까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가 세로줄이 겉으로 마지막 줄에 나왔으니까 뒤집었을 때의 시작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돼야 됩니다. 이래서 이게 앞 뒤로 가지만 하나의 평면으로 놓고 봤을 때 이 2줄 안으로 이 간격 조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왔고, 자, 여기서 지금 이 줄이 당겨지지 않게 이 한 줄만 쭉 당겨줍니다. 자, 당겨서 한 요 정도 올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또 2줄 간격 맞춰줍니다. 자, 2줄 건너고 2줄 안쪽으로. 그리고 최대한 사이드 쪽에 위치할 수 있게 조금 잡아줘요. 2줄 건너고 2줄 안으로. 2줄 건너고 2줄 안으로. 두 줄 건너고 2줄 안으로. 실이 꼬이지 않고 가로줄, 세로줄이 모두 판판하게 와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 첫 번째 보이는 돗바늘에다가 얘를 껴줍니다. 그리고 얘도 분명히 손땀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당기지 마세요. 얘가 흐느적거리지 않는 정도로만 하셔야지 이게 만들고 났을 때 이렇게 올록볼록 조금 엠보감도 살면서 훨씬 더 예쁩니다. 얘를 실을 당기면 당길수록 얘가 나중에 실이 다 이렇게 이 간격이 좁아져요. 좁아지고 이 편물도 얇아집니다. 그래서 실이 흐느적거리지 않을 정도로만 해줍니다. 실이 조금 남으면 이렇게 당겨서 조금 조절을 해주시고, 자, 얘가 사이드 쪽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지금 10호 6mm 바늘입니다. 이런 걸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자, 위빙할 때 이렇게 빛같이 생긴 걸로 이렇게 끌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대신에 지금 코바늘로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은 어디로 가냐면, 자, 이 첫 번째
지난번 할 때는 사이즈가 작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 때 이 돗바늘을 한 번 더 감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엔 좀 양이 많아서, 자, 이 시작하는 부분은, 자, 이 첫 번째 돗바늘은 한 번만 이렇게 걸쳐지고,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 다음으로 가서, 자, 첫 번째 말고 그 다음으로 가서, 또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여기 꼬리실 있고, 한 번 걸쳐졌고, 두 번째 돗바늘에 와서 이렇게 걸쳐졌어요. 자, 전에 했던 거를 기준을 봅니다. 전에 보면 이 세로줄이 가로줄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위로 올라와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자,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 두 줄 안, 두 줄 건너고, 두 줄 안쪽. 자, 이렇게 해야지 딱 바둑판 무늬처럼 이렇게 무늬가 나오는. 이게 박자가 안 맞으면 똑같이 모양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박자가 안 맞을 경우에. 요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전 줄이, 이 세로 줄이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겉으로, 안으로. 자, 실이 겉면만 보이게 꼬이지 않게 해줍니다. 두 줄 건너고, 안으로. 두 줄 건너고, 안으로.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주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쉬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잡아놨던 게 지금 딸려오죠. 그러면 실이 모자랄 것 같으면 조금 풀어서 또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실이 안 꼬이게 계속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또 두 줄 건너고, 두 줄 안으로. 두 줄 건너고, 또 두 줄 건너고, 그리고 얘가 옆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야 됩니다. 실 너무 당기지 마세요. 흐느적거리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자, 이게 가로줄 보이고 세로줄 보이고 요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됐고 이제 뒤집어 줍니다. 자, 얘가 지금 가로줄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이번에는 겉으로 나와야지 얘가 또 이렇게 바둑판처럼 되죠? 자, 넘어갔을 때 지금 딱 보이는 이 실을 당겨서 조절을 해주고, 저는 이 실을 딱 당겼을 때 한 요 정도 오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돗바늘 딱 전에 여기 밑에까지 오는 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번갈아 가면서 넣어줍니다. 두 줄 건너고, 두 줄 안.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좀 밀어주세요, 계속. 자, 이렇게.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지금 두 번째 돗바늘 한 번 지금 걸쳐져 있는데, 한 번 더 써줍니다. 첫 번째 돗바늘 빼고, 그 다음부터는 양쪽 돗바늘을 빼고, 이 가운데 있는 돗바늘은 자, 앞에서 한 번 쓰고 뒤에서 한 번 쓰고, 그래서 두 번 이렇게 실이 걸쳐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코바늘을 이용해서 간격 조절해 줍니다. 자, 얘가 최대한 뒤쪽으로 최대한 갈 수 있을 만큼 첫 번째 줄이 가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줄이 이렇게 와줘야 됩니다. 지금 이 간격 조절해주는 이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실이 이렇게 꼬여 있으면 안 됩니다. 겉면만 나오게. 자, 이렇게 밀어줍니다. 자, 두 번째 돗바늘 앞뒤로 다 지금 대줬어요. 얘를 이렇게 걸쳐보면 이게 앞뒤로 지금 줄이 다 걸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돗바늘로 가서 실 한번 이렇게 감아주고, 요것도 실 조절해줍니다. 자, 이렇게 찝어 놓으시면 돼요. 또
이렇게 넣고 또 번갈아 가면서 해줍니다. 자, 전에서 가로줄 겉으로 나왔으니까 이번에 안으로 또 두 줄씩 건너서 안으로 계속 업다운해서 가줍니다. 하면서 옆으로 밀어주고 실 겉면만 판판하게 보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지금 이 두 줄 가는데 이 줄을 끌어당길 때 여기 왼쪽에 있는 줄을 이렇게 당기시면 얘가 끌어와요. 그럴 때 얘가 판판하게 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맨 처음 크로빙 했던 카드 지갑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설명을 안 들으셔도 지금 착착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고 요거를 도전하시는 분들은 사이즈를 크게 시작하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을 조금 익히고 와야 돼서 맨 처음 카드 지갑을 꼭 하고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뒤집어 줍니다. 이쪽으로 가고, 자,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세로줄이 겉으로 나왔으니까 이번에 안으로 가는데, 자, 여기서 실 조절을 해줍니다. 실을 조금 쭉 당겨줘요. 쭉 당겨서 얘를 그냥 딱 놨을 때 이 돗바늘 아래쪽으로 올 수 있게 딱 요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전에서 세로줄이 겉으로 나왔으니까 이번에 안으로 또 두 줄 건너고 안으로 또 두 줄 건너고 안쪽으로 자, 이렇게 또 쭉 가주시면 됩니다. 하면서 계속 밀어주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지금 세 번째 돗바늘 사용을 해서 이쪽에서 걸쳐져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거 빼고 그 다음부터는 두 번씩 걸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얘 했다고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 한 번 더 걸어줍니다. 두 번씩 이 실이 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한쪽 면에서 봤을 때 줄이 한 번 걸쳐져 있고 그 위에 한 번 더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 돗바늘 빼고 모두 다 실이 두 번씩 걸쳐줍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걸쳐주고 간격 조절 좀 해주시고 너무 당기면은 안 이뻐져요. 그 엠보감이 있어요. 이 패브릭냐는 엠보감이 좀 올록볼록 올라와 주는 게 편물이 최종적으로 예쁘게 나옵니다. 그 뒤에도 지금 이게 안 당겨주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거 이렇게 뒤로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막 차곡차곡 막 이 쌓이는 느낌이 막 테트리스 쌓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 돗바늘로 이렇게 갑니다. 자, 지금 한 번 감아준 거 뒤로 가서 또 요거 한 번 더 사용을 해주는 거죠. 자, 그것만 안 헷갈리시면 됩니다. 또 잡아서 자, 전에 보면 세로줄이 가로줄 밑으로 갔으니까 이번에 위로 그 다음은 아래로 두 줄 건너고 또 아래로 이 왼쪽 줄 당겨서 실 조절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쭉 가줍니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밀어주세요.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이렇게 실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실 꼬이는 게 진짜 너무 불편하다 싶으시면 자, 시침핀으로 얘 한번 고정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빡세니까 쑥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놓고 고정시켜 놓고 이 줄을 이 박스를 돌려서 이 감긴 줄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줄을 중간중간에 풀면서 예, 귀찮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왔다 갔다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반쯤 정도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 반 정도 해서 오고 있는데요. 자, 반 정도 했을 때, 자, 이렇게 네모된 체커보드 무늬가 조금 반듯하게 이렇게 정갈하게 좀 잡혀 있어야 되고요. 자, 이 정갈함을 만들어주는 거는 하시면서 계속 코바늘로 이렇게 뒤로 당겨서 이 줄의 이 위아래에 이 수평을 맞춰서 잘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텐션은 너무 세게만 안 당기시면 돼요. 이게 텐션을 너무 당겨버리면 가로줄은 엄청 커지는데 세로줄은 엄청 이렇게 좁아져서 이게 조금 배열이 이 크기가 다 맞지 않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세로줄이 너무 많이 당겨져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당겨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맨 처음에 세로줄 했던 꼬리실 있는 쪽을 딱 보시면, 자, 이 모양이 지금 똑같아 보이죠? 지금 이 모양은 뭐냐면, 자, 이렇게 실이 한번 걸쳐지고 뒤에서 한번 이렇게 덮어준 겁니다. 자, 맨 처음 돗바늘 빼고 여기서부터는 두 번씩 걸쳐줬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모양이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 한쪽을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덮어준 코를 그 다음으로 그냥 건너뛰고 가신 겁니다. 자, 그런 거 조금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까지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려운 건 없는데 약간 정성과 꼼꼼함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마지막 요거 돗바늘 한 2개 정도 남겨놓기 전까지 쭉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돗바늘 2개 남겨놓기 전까지 저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하면서 계속 느끼셨을 건데요. 자, 이게 점점 이쪽은 좁고 이쪽으로 살짝씩 이렇게 벌어져서 약간 휘는 듯하게 이렇게 살짝씩 나오는데, 그거를 다 이 코바늘로 다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세로줄도 조절을 해주시면 뜨는 중간중간에 이 가로줄을 조금 이렇게 손으로 당겨서 이 간격도 조금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얘가 좀 커 보이죠?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조금 당겨서 간격 조절을 가로줄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자,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정성이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작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씩 힘들어져서, 자, 너무 사이즈를 키우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요거보다 사이즈를 더 키우려면은 실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딸리아를 쓴다든지 아무튼 뭔가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는 너무 힘드니까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마지막 2개도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자, 저는 여기까지 왔고, 얘 감아서 쭉 갑니다. 자, 이쪽 이제 오면은 실 끼는 게 이제 조금 여유롭지 않아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완성을 시키고, 자, 이렇게 해서 쭉 완성시키고 돌아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바퀴 돌아서 왔고, 자, 저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랍니다. 자, 마지막에 되게 안 들어갈 겁니다. 자, 좀 뻑뻑하지만, 자, 이게 잘 안 들어갈 때는 이 가로줄을 조금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게 조금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로줄 감을 때 세게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로 줄이 들어가야 되는 공간을 마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로줄 당겨서 실 꼬이지 않게 잘 이제 마무리를 해서 뒤 돌아서 이제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오고 있습니다. 규칙대로 해주고, 자, 마지막에 여기 한 번만 걸리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도 걸어지는 겁니다. 시작할 때 한 번만 걸었기 때문에 뒤에는 다 걸어지게 돼요. 제가 앞에서 요거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시작했을 때
지금 꼬리실이 있고 끝났을 때 꼬리실도 같이 만나게 되고 이제 10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로줄은 아까 이게 두 개씩이 하나의 문이라고 봤을 때 지금 한쪽 면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이고 세로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똑같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고 양쪽 꼬리실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자, 최종적으로 잘 잡아주세요. 이 가로줄하고 세로줄 배치가 잘 되는지. 꼼꼼함이 생명입니다. 근데 이 차곡차곡 쌓는 요게 약간 쾌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잘 마무리를 해주시고, 자, 지난번 할 때는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돗바늘 밀어놓고 이제 코바늘로 여기 V코 만들어서 마무리를 해줬는데, 자, 이번에는 약간 옆에 폭이 있기 때문에 이 폭도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마무리 어떻게 해주시냐면, 자, 똑같이 세로줄을 가지고 옵니다. 세로줄에 썼던 실을 가지고 와서 이 3면을 두를 수 있게 좀 여유분 있게 잘라주셔야 돼요. 이 3면이 이렇게 둘러지는 정도. 줄을 잘랐을 때 이렇게 3면이 딱 둘러지는 정도 여유분 이렇게 양쪽으로 넉넉하게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실을 끌어 놓은 상태에서 돗바늘에 연결을 해줍니다. 자, 돗바늘 펼쳐서 똑같은 지금 플라스틱으로 해주시면 돼요. 플라스틱 돗바늘로. 자, 이렇게 껴주신 다음에 자, 아무데나 측면 쪽을 가서 지금 여기 사이에다가 톡가를 시켜줄 건데 자, 요것도 2개 아래로 가고 2개 위로 오게 이렇게 교차되면서 한 줄로만 해줍니다. 자, 한 줄이에요. 한 줄로 자, 아래로 갔으니까 2줄 건너고 또 2줄 아래 자, 요것도 최대한 실 꼬이지 않게 좀 평평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자, 2줄 건너고 또 2줄 아래 또 2줄 건너고 2줄 아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면을 이렇게 실로 한번 통과를 사이드 쪽을 통과를 시켜줄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이 옆면이 굉장히 단단하게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실 안 꼬이는 게 예뻐요. 자, 일단 보여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제가 나중에 손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통과를 시키고 자, 여기 사이드 쪽에 요거 시침핀 꽂혀져 있는 거 요거 이제 빼주시면 됩니다. 빼주고 지금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2줄 건너야 되죠. 건너고 자, 이쪽 면 가서 아래로 넣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차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계속 자, 통과했으니까 2줄 건너고 그 다음 2줄 아래로 통과. 이렇게 2줄씩 건너가면서 업다운을 해주면 되는데 달라진 거는 실을 2줄을 쓰지 않고 지금 한 줄을 쓰는 차이점만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양쪽 측면적, 이 3면의 측면을 모두 다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돗바늘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돗바늘 이용해서 여기 사각형의 3면에 다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이 이쪽에서 끝나고 여기에 지금 시침핀이 이렇게 달려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거 일단은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이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되는데 자, 나중에 다 안쪽으로 넣어서 다 감춰줄 거예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10호 6mm 바늘 이용해서 윗부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자, 우리 맨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줄이 한 줄만 이렇게 통과가 돼 있어요. 여기가 시작 부분이고, 여기가 마지막 꼬리실인데 세로줄. 자, 마지막 꼬리실 있는데 보시면 가로줄 꼬리실과 여기 세로줄 꼬리실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게 없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맨 처음 세로줄 꼬리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여기 옆 라인 돗바늘로 여기 마무리 해줬던 꼬리실이죠. 이것도 감춰줄 거예요. 일단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상관없는 거.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돗바늘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내려주고 바늘 이용해서 얘를 일단은 살짝 빼준 다음에 바늘 이용해서 요 공간으로 바로 그대로 넣어줘요. 자, 그 다음 똑같이 빼주고, 자, 그 상태 그대로 바늘을 넣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넣거나 그렇게만 안 하시면 돼요. 그 상태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첫 번째 줄에 통과. 자, 요거는 빼뜨기랑 비슷한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줄 넣고 통과. 그러면 이렇게 사슬이 잡히게 돼요. 그리고 시작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자, 그 다음 거 빼주고 그대로 그냥 통과시키면 돼요. 통과. 바늘 넣어서 뒤에 줄에 통과. 또 그대로 바늘 넣어서 뒤에 줄에 통과.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V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얘 빼주고 통과. 통과.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빼서 얘를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돗바늘을 안에다가 이렇게 쏙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빼기가 좋습니다. 통과. 그 다음 줄에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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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 일단 여기 넘어가는 데까지는 그냥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쪽 면 마지막 자, 통과시켜주고, 자, 그 다음 넘어갈 때 잘 보세요. 자, 지금 이쪽에 꼬리실이 3개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색깔은 당연히 아니고, 그 다음에 옆에 측면으로 여기 통과했던 부분 있죠. 이 꼬리실이 지금 여기 있고, 자, 여기 면적으로 이렇게 위치하는 요 꼬리실, 요거는 사용하는 꼬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꼬리실 잡아주신 다음에 그대로 이 안쪽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실 그냥 뒤로 보내버리고 이제 쭉 또 빼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차례차례 통과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맨 처음 시작했던 세로줄 꼬리실 전까지 한번 이렇게 V코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꼬리실 전까지 이렇게 V코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 시작했던 세로줄 꼬리실 요것도 쓰는 겁니다. 자, 얘도 이렇게 바늘에 얹어서 통과시켜주고 여기서 얘를 쭉 빼줍니다. 빼주고 자, 이렇게만 해놓고 일단은 틀에서 뺄게요. 자, 두근두근 되는 순간입니다. 얘를 틀에서 쭉 빼주면 짠 하고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 마무리. 자, 우리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시작했던 부분 보면 이렇게 좀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실을 이렇게 빼놨죠? 자, 요 실을 지금 이렇게 엉성하게 누워 있는 이 2줄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찔러줍니다. 그리고 얘를 가져다가 뒤로 보내줘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 이제 2줄이 나왔던 여기 V코 중앙으로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주고 얘를 이쪽으로 쭉 빼주면 자, 이렇게 깔끔하게 또 V코가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면 마지막이고 이제 꼬리실만 정리를 해주면 돼요. 꼬리실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퍼 달아주면 됩니다. 너무 딱 정갈하니 이쁘죠?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몬드리안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이제 꼬리실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꼬리실은 자, 얘를 뒤집어 줍니다. 이거 뒤집었을 때 무늬도 굉장히 예뻐요. 결이 크림 결 같은데 이 옆 라인 때문에 뒷면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도 결이 굉장히 예쁜데 자, 요거랑 요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다른데 자, 이거는 생크림 결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꼬리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주시냐면 자, 그냥 지금 사용하는 6mm 바늘로 자, 그 밑으로 이 지금 빨간색 실이면 빨간색 요 라인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그냥 쭉 내려주시면 돼요. 자, 지난번에 대각선으로 넣었는데 그냥 대각선으로 넣으나 이렇게 넣으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숨겨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줄도 좀 너무 기니까 이거 조금 잘라주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감춰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뒤편, 이렇게 앞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봐주고 요 라인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다 감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잘라주시면 돼요. 더 꼼꼼하게 하실 분들은 자,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글루건을 요 끝으로 살짝 묻혀서 이렇게 딱 붙여주면 조금 더 탄탄하게 붙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놔도 얘가 막 풀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다 이렇게 막 얽히설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풀리지 않습니다. 자, 이쪽도 보면 자, 이쪽으로 내려주면 되겠네요. 이런 데 잡아서 자,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해주고 지금 이렇게 앞쪽으로 되어 있는 꼬리실을 뒤쪽으로 다 보내줍니다. 보내서 얘는 지금 이 색이니까 이 가로줄 방향으로 똑같이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세로줄 컬러는 세로줄 방향으로, 가로줄 컬러는 가로줄 방향으로. 자, 너무 당겨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잘라주시고 여기 실도 마찬가지죠. 뒤쪽으로 빼서 또 여기 세로줄 방향으로 이렇게 감춰주시면 되고 자, 여기 이쪽에 지금 꼬리실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뒤로 보내줍니다. 자, 요 실 이렇게 있죠. 이것도 요 방향대로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꼬리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꼬리실 다 깔끔하게 정리해줬고요. 안쪽도 겉쪽도 깔끔하게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지퍼를 달아볼 건데요. 자, 지퍼를 달 때는 자, 얘를 처음에는 뒤집어서 놓습니다. 뒤집어서 한쪽을 달고 한쪽 단 후에 뒤집어서 다시 앞쪽을 보고 달아줄 거예요.
제가 앞에 걸 한번 달아봤는데 생각보다 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자, 그리고 지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손오공 지퍼라고 해서 이렇게 골드 장식이 되어 있는 이런 금장이 들어있는 지퍼도 있고, 이렇게 약간 좀 깔끔한 이런 지퍼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 실 컬러 같은 거 선택하실 때 부자재도 조금 고려를 하시면 조금 더 조화가 좋습니다. 자, 저는 요 색 지퍼를 달아볼 건데 색깔이 완전 착 맞아 들어가서 달고 나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꼬매주는 실과 바늘은 우리 옷을 꼬맬 때 쓰는 바늘과 그 다음에 실이 필요하고, 이 실은 이 지퍼 색상과 최대한 가까운 거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이소에 가시면 그 바느질 할 때 쓰는 수혜용 낚싯줄이라고 투명 줄이 있어요. 그거를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투명이니까 어떤 색깔을 써도 티가 나지 않겠죠. 저는 비슷한 컬러가 있어서 이 컬러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만든 이 파우치보다 크게 만드신 분들은 굳이 이 지퍼를 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얘도 약간만 잘라주면 될 것 같아서, 자, 지퍼가 조금 클 경우엔 잘라서 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닫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끝 부분이 있잖아요. 이 끝 부분을 자르는 게 아니라 여기 앞쪽 부분을 잘라줘야 됩니다. 여기 앞쪽 부분을 잘라주는데, 자, 이렇게 지퍼를 대고, 자, 이쪽으로 3.5cm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3.5cm 나오고 이쪽도 3.5cm 정도 나오면 되는데 그거보다 약간 클 경우에만 잘라줍니다. 작게 만드신 분들은 더 많이 자르셔도 돼요. 지퍼는 잘라서 쓸 수 있습니다. 자, 한 요쯤 되게 잘라볼게요. 잘 잘립니다. 자, 이렇게 조금 잘라놓고, 자, 이게 잘라놨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쭉 빼버리면 얘가 빠집니다. 다시 낄 수 있긴 한데 번거로우니까 이게 쭉 빼지 마시고요. 자, 얘를 이렇게 펼쳐 놓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퍼의 앞면입니다. 자, 얘를 뒤집어 줍니다. 자, 뒤집어서 지금 얘가 뒷면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한쪽을 먼저 편하게 달아주고 다시 겉쪽으로 파우치를 돌려서 달아줄 거예요. 자, 양쪽으로 3.5cm 나오게 잘 잡아주시고, 파우치가 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딱 네모나게 옆선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잡고, 자, 꼭 바늘에다 실 연결을 해서 저는 두 겹을 쓸 거예요. 그래서 끝에다가 이렇게 매듭을 지어놨습니다. 자, 기준점은 어디냐면 이렇게 지퍼에 보시면 지퍼에 줄이 있습니다. 자, 요거 잘 안 보이는데 좀 잘 보이는 걸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지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줄이 있어요. 가이드 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최대한 여기 지퍼 금속과 가까운 이 줄, 자, 지퍼의 기준 선은 이 줄입니다. 이 줄. 그 다음에 파우치에서는 우리 여기 V코 만들어준 여기 바로 밑에, 자, 이쪽이 기준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과 지퍼 금속과 가장 가까운 요 라인을, 자, 요 라인, 요거 보이시죠? 요 라인을 같이 꼬매주면 됩니다. 자, 뒤집어 놨어요. 지퍼 뒤집었습니다. 요 지금 요렇게 놓고 꼬매시면 다시 꼬매셔야 돼요. 지퍼 뒤집어 줍니다. 지퍼 안쪽으로. 자, 요렇게 놓고 아무 방향이나 놓으셔도 됩니다. 자, 양쪽으로 3.5cm 되게 해주시고, 자, 시침핀 같은 거 있으시면 조금 고정해 놓으시면 좋아요. 근데 고정 안 하고 다 꼬맸는데 꼬매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기준선, 자, 얘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앞에 기준선 보여드렸죠? 기준선과 그다음에 이 V코 만든 바로 밑에, 두꺼우니까 자, 이렇게 몇 군데 고정만 시켜 놓을게요. 패브릭야는 편물이 두꺼워서, 자, 지퍼 달 때 보통 이게 편물이 울게 달아지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침핀 같은 걸로 고정을 해 놓으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고정을 해놨어요. 이제 꼬매주겠습니다. 최대한 사이드 쪽으로 와서 자, 요런 데다가 먼저 이렇게 바늘을 넣고, 자, 얘가 두 줄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게 매듭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 줄을 벌려서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쭉 당겨주면 얘가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고정시켜 놨습니다. 이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제 꼬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홈질로 갈게요. 박음질 가는 것보다 홈질로 한 번 갔다가 한 번 더 해주는 게 바느질도 쉽고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이렇게 기준선 따라서 V코 바로 밑에 쪽으로, 그리고 실이 두꺼워서 이 실이 잘 감춰집니다. 안에 이 바느질한 실이 파묻혀서 안 보여요. 자, 이렇게 이 기준선만 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V코 있는, 여기 V코 있는 요 밑에 라인 쪽으로 해주셔야지 돼요. 자, 요렇게 나오면 됩니다. 지금 우리 지퍼 뒤집어 놓고 꼬매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정면으로 꼬매고 있는지 봐주세요. 열심히 꼬맸는데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꼬매져서 되면 다시 이거 풀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이런 쪽으로 밑으로. 자, 이쪽에 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V코랑 요 사이. 꼬매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편물이 두꺼워서 고정도 잘 되고. 이렇게 이렇게 바늘이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홈질로, 자, 이렇게 홈질로 쭉 꼬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이드 있는 데까지. 자, 꼬매고 오겠습니다. 자, 쭉 홈질로 꼬매줬습니다. 자, 꼬매주고 이렇게 들춰보시면 굉장히 한 번만 했는데도 생각보다 탄탄하게 달아집니다. 근데 그래도 나는 조금 더 탄탄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까지 왔으면 한 번 더 일로 쭉 바느질 한 번 더 해주시면 더 탄탄하게 달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도 좀 탄탄한 것 같습니다. 자, 다 됐으면은, 자, 이렇게 매듭 한번 지어주고, 자, 이렇게 매듭 지어주고, 이런 대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한쪽 면이 달아졌습니다. 이렇게 닫힘이 지금 잘 되어야지 됩니다. 잘 될 거예요. 그 라인만 잘 따라 하셨으면. 자, 이제 뒤집어 봅니다. 자, 뒤집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겉에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를 다시 닫아보면, 자, 이거 쭉 빼지 마세요. 자, 이제 겉에서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느질을 이제 겉을 보고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 바느질 할 때는 조금 요령이 있는데요. 자, 이게 우는 게 가장 큰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 겉으로 보고 할 때, 자, 또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면 울 가능성이 또 있어요. 이게 좀 삐뚤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자, 요럴 때는 중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중간에서 시작해서 한쪽 꼬매주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나머지 반쪽을 꼬매주고 그런 형태로 해주니까 울지 않고 잘 예쁘게 달아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안으로 넣어버립니다. 넣어서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시침핀으로 고정을 조금 해놓으시면 좋죠. 자, 여기 V코 있는 요 밑으로, 그 다음에 그 지퍼 선은 아까 보여드렸죠. 그쪽으로 되게 좀 이렇게 고정을 몇 군데를 시켜놓고 가시면 이렇게 고정을 저는 일단 반만 시켜놓고 이렇게 먼저 꼬매주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 꼬매주겠습니다. 자, 실하고 반을 연결해줬고요. 자, 요런 여기 안쪽에다가 한번 찝어서 실 고정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얘가 두 줄이니까 두 겹 사이에다가 바늘을 넣고 쭉 해주면 이게 이제 걸리게 되죠. 자, 이렇게 걸어진 상태에서 자, 이제 바느질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잘 맞게 됐는지 한번 봐주시고, 자, 기준선은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겉을 보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조금 들쳐서 최대한 안쪽으로 보이지 않게 하고 삐뚤어졌는지 한번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꼬매줍니다. 겉으로는 이 일반 실이 당연히 보이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밑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좀 들쳐서 최대한 이 V코 아래쪽으로 올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겉에서는 자, 일반 실이 보이지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반쪽을 쭉 꼬매주고 이게 괜찮다, 이게 잘 달아졌다, 이게 각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싶으시면 이제 반쪽도 다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바느질은 계속 보여드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제가 가이드만 알려드리면 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로 꼬매주고 지퍼 한번 닫아서 느낌 본 다음에 반쪽도 꼬매고 다 최종적으로 하고 오겠습니다. 자, 지퍼 달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잘 달렸고요. 자, 요렇게 지퍼를 다는 게 좀 이제 FM으로 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는 얘가 그나마 쉬웠습니다. 지퍼 달기 나쁘지 않았고 예, 깔끔하게 잘 달아진 것 같아요. 자, 지퍼도 달았고 자, 지난번 영상에서는 라벨을 달아줬었는데 자, 저는 이번에 다 샤이니를 다 썼기 때문에 라벨보다는 다른 게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자, 요런 고양이 키링, 자, 요 고양이입니다. 자, 요 고양이 얼굴, 요 고양이 몸통인데요.
자, 이 파우치에다가 같이 이렇게 레이어드 하셔도 되고 패브릭얀 가방 같은 데다 레이어드 하셔도 되고 뭐 원하시는 데다가 이렇게 키링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요것도 만드는 방법이 엄청 쉽고 실도 별로 안 들고 예쁜 것 같아요. 자, 이 고양이 키링은 이 키링만 또 단독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서 요거는 영상을 따로 빼서 고양이 키링으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로빙 파우치 사이즈업 해서 다 완성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제가 요새 좀 말을 버벅듭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이드 인 한광코였습니다.